자, 계속해서 오늘 보시면 우, 똑, 또, 혹, 경진, 시월. 경진시와 경진월인가요? 을목이 진월인데 월이 뭐예요? 월이 경진이에요. 됐을까요? 을목이 경진이면 되겠죠. 경진월. 그 다음에 시도 경진이에요. 그리고 뭐죠? 을경하고 서로 쟁합이 되는 거 있죠. 명, 이름하여 이경쟁합. 두 개의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쟁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이것은 뭐다? 빈천지배. 배가 무리배자죠. 빈천하고 가난하고 천한 무리에 불과하다. 가령, 연간, 연간의 견정, 정화가 있어서 화급금에서 이 경금을 하나 깨주면, 경금을 깨면, 연간 견정, 연간의 견정, 정화가 보여서 이 정화가 월간에 있는 경금을 깨주면, 가운, 뭐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종화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해서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밑에 진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경합이 된다. 경금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을경합을 해서 을목이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두 개가 있을 때는 서로 싸우지만 이 하나를 정화가 극을 해버리고 이 하나가 남아있는 경금이 을목을 합을 해 가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을목은 정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한 역 또한 부실무직 직권, 무직의 권한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관의 권력을 잃지는 않는다. 그럼 뭐죠? 경금이 뭐죠? 우리가 이제 경금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무관이죠. 무관. 숙살직권, 살인상세, 숙살직권의 뜻이 있죠. 경금은. 그래서 숙살직권이기 때문에 옛날 말하면은 무관이겠죠. 무관의 뜻이 있다. 무관에 있다는 것은 무관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의 권세를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무관으로서의 권리가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때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을목을 두고 이게 두 개의 경금이 싸우면, 그러니까 미녀를 놔두고 두 명의 장군이 막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미녀도 서로 차지하지 못하면서 서로 위신만 떨어지죠. 그런데 이 정화가 이 경금 하나를 무장을 없애버리면, 극제를 하면 하나 남은 장군은 아리따운 을목의 여인을 취하여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무관으로서 그 역할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소스를 써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을이유목, 을목은 유목, 부드러운 나무이다. 경금, 세성. 자, 경금의 세력이 성한 것을 보게 되면, 아까 뭐예요? 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 무리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경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종지이와 종화 세력을 종하여 화하게 된다. 금의 세력이 강하면 경금 세성 세력이 성하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 많다는 뜻은 아니겠네요. 경금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경금의 세력이 강하다 그 말이죠. 경금의 세력이 이 세력이 성하면 이 경금이 세하면 을목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 종지이화 따라가서 화하게 된다 그러죠. 경진월 경진시 두경쟁합. 자, 이번에는 을목이 있는데 경진월 경진시 이렇게 되면은, 자, 경금이 하나가 있고 강하면 그냥 따라가는데 경금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쟁합을 하는 거죠. 경금이 을목과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쟁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정, 그 정이 부전, 오로지 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을목은 뭐죠? 아리따운 여인이 한 장군을 모시고 싶어 하나, 두 명의 장군이 서로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기, 합격, 따라가지도 못하고 화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을목이 온전히 이쪽에도 마음 못 주고 저쪽에도 마음 못 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기라고 하는 것은 을경합을 한다는 거죠. 자, 을목 입장에서는 을경합을 하는 거죠. 을경합, 이게 화기격이죠? 화기격. 이것이 격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위 빈천지배. 그래서 빈, 가난하고 천한 무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보통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좋죠. 한 남자를 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뭐 그런 논리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연간에 견정화가 있어서 극거일경. 자, 을목이 경진월일 때 연간의 정화가 있어서 이거를 눌러주면 오로지 하나만 남죠. 그래서 극거일경, 경금 하나를 없애주면 역득정화 또한 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때는 을목이 이 경금으로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정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마침내 매여 있다보다 삼춘지목, 새 계절 봄에 목에 매일 깨자잖아. 매여 있다. 어떻게 매여 있냐? 부잡순, 기가 순수하지가 못하고, 정화가 진실되지 못하고, 그런즉 성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뭐 시켰다, 성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가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벽하게 원래 처음부터 하나만 있는 거하고 두 개였던데 하나를 잠시 억눌러 놓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에 완전히 합치됐다라고 보기도 힘든다는 거죠. 나중에 이 하나가 틀리면 또 다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대운이겠죠. 대운의 대운의 흐름이 득적, 도움을 얻게 되면 불실, 잃지 않아요. 무직직권, 무관의 권리로서 무관의 권한을 잃지 않을 뿐이다. 그 말이죠. 운이 잘 도와줘서 그렇게 흘러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이게 임수가 왔다. 임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대운에 임수가 오면 정의만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경금이 다시 두 개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정의만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다시 이때 쟁합이 또 발생하겠죠.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진화가 안 되고 가화에 불과한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또 쉽죠.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용은 뭐다? 자식이다. 그 자식을 생각하는 거는 처가 되겠죠? 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처. 자, 볼게요. 계자. 계수를 쓰면 계수가 자수가 되고 금이죠. 금생수니까 금이 처가 되겠죠. 을목 입장에서 금은 관살이 되겠죠. 자, 금처수자가 되고 개가 많아요. 그리고 용병자, 개가 많아서 용병자. 병화를 쓰는 경우는 병화가 자식이 되고 목이 목생화니까 목이 처가 되죠. 목이 처가 되고 화가 자식이 된다. 용을 자식으로 보면 돼요. 자, 개수를 위용자 쓰는 경우에는 관살 위처, 경금이니까 이거 관살이죠. 관살이 처가 되고 인이자, 수니까 인성이 자식이 된다. 지성수국, 자,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병무고투자, 병화와 무토가 천간에 투출됐으면 이토재수, 무토로서 수를 제압을 한다. 그러면 반이생목, 오히려 목을 생해주게 된다. 병화 설수위용, 병화가 목의 기운을 빼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용신을 삼고 그러함으로 이 목이 처다. 병화를 쓰고 목이 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위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아까 이야기했어요. 수가 많으면 자 밑에가
을목인데 밑에가 신자진 이렇게 물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물바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뚝을 막아줘야 되죠. 병화도 있어야 되고 자 무토로서 이걸 막아줘야 되죠. 그렇죠? 토로서 제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목이 수가 댐에 갖춰진 물로서 오히려 나무를 생해주는 수원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목이 너무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목이 너무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화로 빼줘야 돼. 기운을 설기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이때 병화를 쓴다는 거죠. 병화를. 병화가 뭐가 돼 있다는 자식이 되는 거고 이 병화를 생겨주는 목이 차가 되는 거죠. 목이 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거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이 논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